빨간 구두. 카렌은 귀여운 소녀였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여름에는 맨발로 지내고는 했답니다. 겨울에는 어쩔 수 없이 커다란 나막신을 신고 있었지요. 나막신이 발에 꼭 맞는 게 아니라서 언제나 발등이 벌겋게 얼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카렌은 이제 고아가 되었지요. 제가 카렌을 키워도 될까요? 정이 많은 부인이 신부님에게 물었어요. 그럼 잘 키워주셔야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한 아이예요. 신부님이 말했어요. 카렌은 이제 부인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부인은 카렌에게 친자식처럼 잘 대해주었지요. 카렌에게 글을 읽는 법도 가르쳐 주고 맛있는 음식과 예쁜 옷들도 선물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왕이 공주와 함께 여러 도시를 여행하다가 카렌이 사는 곳에 머물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여왕과 공주를 보려고 성 앞에 몰려들었지요. 카렌도 부인의 손을 잡은 채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어요. 와, 공주님이 나오신다. 공주는 흰 옷을 입고 있어서 마치 하얀 새 한 마리가 공중에 떠서 날개를 펄럭이고 있는 것 같았지요. 저 신발 좀 보세요. 빨간색이에요. 카렌이 부인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안타깝게도 부인은 빨간색과 녹색을 구별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부인은 카렌이 설명해 주면 마치 보이는 것처럼 대꾸했지요. 예쁘구나. 너에게도 저런 신발을 사줄게. 부인이 말했어요. 카렌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공주의 빨간 신발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빨간 신발 때문에 잠도 오지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 모든 일이 귀찮게 여겨졌어요. 때로는 부인에게 화를 내기도 했지요. 저에게 구두를 사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왜 안 사주시는 거예요? 아, 깜빡했구나. 왜 그런 일을 잊으시는 거죠? 저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카렌이 소리쳤어요. 부인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참아주기로 했지요. 좋아, 카렌. 며칠만 기다리렴. 내게 구두를 사줄게. 약속한 며칠이 지났어요. 카렌은 부인의 손을 잡고 구두가게에 갔어요. 부인은 카렌에게 당부했어요. 며칠 뒤에 세례를 받을 거야. 그날은 검은 구두를 신고 가야 한단다. 그러니 이번에는 검은 구두를 사렴. 싫어요. 활짝 웃으며 가볍게 걷던 카렌이 그 자리에 우뚝 서 버렸어요. 더 이상은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다는 듯이 팔짱을 끼었어요. 그러나 부인도 이번에는 져주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이번에는 나도 양보할 수 없구나. 검은 구두를 사지 않겠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카렌은 움찔했어요. 그래, 까만 구두를 산다고 하지 뭐. 어차피 부인은 색깔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카렌은 다시 쌩긋 웃었어요. 예, 그렇게 할게요. 신발 가게에는 많은 신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역시 빨간 구두였지요. 단 한 켤레밖에 없는 빨간 구두는 공주님이 신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공주가 이 도시에 다녀간 뒤로 백작이 딸에게 선물하려고 맞춘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 만들어진 신발이 발에 잘 맞지 않아 사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 검은 신발로 하겠어요. 카렌은 서슴지 않고 빨간 구두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부인은 카렌이 자기를 속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그런 일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는걸요. 부인은 활짝 웃으며
카렌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예쁘구나, 카렌. 반짝거리는 예쁜 신발이야. 맞아요. 예쁘게 생긴 까만 구두예요. 부인은 기분 좋게 돈을 내주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부인은 잘 차려입은 카렌을 보고 아주 흡족하게 웃었지요. 야, 우리 카렌 아주 근사하구나. 너처럼 예쁜 아이를 본 적이 없어. 부인은 카렌을 꼭 안고서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나 카렌은 좀 이상했어요. 부인과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지요. 빨간 구두를 들키지는 않겠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스스로도 자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빨간 구두를 신고 싶었는걸요. 부인과 카렌은 집을 나섰어요. 곡식이 자라고 있는 들판을 지나 곧 교회에 도착했지요. 교회 문 앞에는 낡은 옷을 입은 늙은 군인이 서 있었어요. 예쁜 신발이구나. 언제나 내 발에 꼭 붙어 있을 거다. 신발과 함께 춤을 추렴. 그때였어요. 카렌의 몸이 저절로 빙글빙글 매물 돌았어요. 아, 도와주세요. 카렌이 소리쳤어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카렌을 꼭 붙들고 간신히 신발을 벗겨냈어요. 그 뒤로 카렌의 빨간 구두는 언제나 신발장에 처박혀 있어야만 했어요. 부인이 그 신발을 신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지요. 시간이 흐르고 흐르자 부인은 몸이 많이 쇠약해졌어요. 카렌은 꽤 오랫동안 부인을 간호해야 했어요. 나는 이제 세상을 뜰 때가 된 것 같구나. 사랑한다, 카렌. 부인은 눈물을 흘렸어요. 카렌도 부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부인의 방을 나오자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참을 수가 없었지요. 카렌은 오늘 아침 무도회에 초대를 받았거든요. 부인을 돌봐드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무도회에도 가고 싶어. 카렌은 빨간 구두를 신고 춤을 추고 싶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봐 줄 것만 같았거든요. 안 돼. 부인은 엄마와 같은 분이야. 아프신 분을 놔두고 놀러 가다니 그건 안 되지. 카렌은 고개를 저었어요. 두 개의 생각이 끊임없이 싸웠어요. 자기 마음조차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었지요. 마음속에는 부인이 누워 있었고 눈앞에는 빨간 구두가 아른거렸어요. 카렌은 스르르 신발장으로 다가갔어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 문을 열고 빨간 구두를 꺼냈지요. 그리고 신어버렸어요. 그 순간 카렌은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집을 나와 사람들이 북적대는 거리와 시장을 춤추며 지나갔어요. 카렌은 밭에 곡식들을 헤집어 놓았어요. 교회 뒤에 있는 묘지로 가서 무덤 위를 뛰어다니며 춤을 추었지요. 아, 도와주세요. 제발, 제발 멈추게 해주세요. 카렌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카렌의 곁으로 다가가려 하지 않았어요. 두려웠거든요. 저 아이가 미쳤나 봐. 악마에게 홀린 것 같아. 사람들은 카렌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수군댈 뿐이었어요. 그러는 사이 카렌은 멀리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도 어디에서 쉬지도 않고 춤을 추고 있을지도 몰라요.